그 아침 서울의 햇살은 눈부시게 포근했지만 김민자의 가슴속은 설렘과 긴장이 뒤엉켜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평생의 희망이자 자부심인 큰아들 박선우의 결혼식 날이다. 수십 년의 고단한 세월 끝에 마침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장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채 화려한 연회장을 당당히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그녀의 일생의 희생이 맺은 결실을 보게 될 터였다. 민자는 68, 삶의 폭풍을 수없이 견뎌낸 여자였다. 50을 갓 넘긴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갓 성인이 된 두 아들을 홀로 키웠다. 그동안 그녀는 엄마이자 아빠였고 작은 가족의 유일한 정신적 버팀목이었다. 낮에는 반찬 가게를 열고 새벽 4시면 재료 손질을 시작했다. 혹독한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물에 채소를 씻느라 손이 퍼렇게 얼었고 무더운 여름에는 여러 가지 나물을 한꺼번에 볶으며 땀을 줄줄 흘렸지만 민자는 한 번도 푸념하지 않았다. 다 아이들을 사람 만들어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어떤 밤에는 집에 아주 늦게 돌아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의자에 몸을 기댄 순간 그대로 잠이 들곤 했다. 그래도 공부방에서 두 아들이 나오기만 하면 마치 온갖 피곤이 사라진 듯 환하게 웃어주었다. 겨울에 가장 매서운 밤이면 노란 전등 하나만 켜진 어둑한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조용히 울기도 했다. 떠난 남편이 그리워서 아이들의 앞날이 걱정돼서.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일어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오늘 그 지난한 세월이 보상받는 듯했다. 민자가 모든 믿음을 걸었던 아들 선우는 어느덧 42, 대기업의 부장으로 자리 잡아 안정적인 직장과 널리 인정받는 평판을 갖게 됐다. 게다가 곧 곁을 지켜줄 아내도 얻는다. 단정하고 유능하며 집안 배경까지 훌륭한 신부 이서연. 38배 서연은 강남에서 큰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처음 마주한 날 민자는 그 절제와 다정함, 그리고 눈빛에 배인 배려에서 단번에 마음이 갔다. 우리 애가 드디어 잔잔한 항구를 만났구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었다. 그날 새벽 5시 민자는 일어나 정갈이 씻고 가장 고운 한복을 입었다. 진홍빛 저고리에 짙은 자주색 치마,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금빗열을 은발에 꽂았다. 그것은 집안 여자들의 끈기를 상징하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귀한 유물이었다. 거울 앞에 서자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과 검버섯, 메마른 손등의 굳은 살이 선명히 보였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가슴 깊은 데서 솟구치는 자부심이 그녀의 눈빛을 빛나게 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인생이 나를 배신하진 않았구나. 민자는 입술을 떨며 붉은 립스틱을 발랐다. 결혼식장이 마련된 호텔은 강남 한복판, 대리석 기둥이 높이 솟고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반짝이는 호화로운 곳이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천정까지 이어진 대리석 기둥 사이로 금빛 장식이 은은히 빛났고 붉은 카펫이 깔린 동선 양옆에는 하얀 백합과 붉은 장미가 번갈아 꽂힌 화환이 줄지어 섰다.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감싸며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자리에 발을 들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그녀가 게다가 자신의 아들 결혼식으로 이곳에 선다는 사실이 꿈 같았다. 양가 친지와 지인,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축하 인사와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민자는 환히 웃으며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다니고 겸손하게 인사를 받으면서도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우리 선우는 어려서부터 참 착하고 부지런했어요. 서연이가 참한 아이라 마음이 놓이네요. 아들의 칭찬이 들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조금씩 더 벅차올랐다. 그런데 그 흥겨운 공기 속에서 한 가지가 마음을 자꾸 건드렸다. 둘째 아들 박준호의 어두운 얼굴이었다. 39의 준호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성격이 밝고 농담을 잘하는 타입인데 며칠 전부터 표정이 수심에 잠겨 있었다. 눈빛은 자꾸 비켜가고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말 못할 무거운 비밀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전날 밤 민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준호야, 무슨 일 있니? 네가 낯설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30해 넘게 키워온 아이를 모를 리 없었다. 어미의 본능은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준호의 눈은 무겁고 입술은 망설임으로 달싹일 뿐이었다. 민자는 스스로를 달랬다. 괜찮아. 오늘은 경사고 애도 긴장했겠지. 그러면서도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심장 깊은 곳에서 잔불처럼 짚혀지고 있었다. 예식 시간이 점점 다가왔다. 하객들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연회장엔 웃음과 이야기 소리가 잔치처럼 번졌다. 호텔 직원들은 테이블볼을 곱게 펴고 꽃 장식을 다시 맞추고 식전주와 코스 요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느라 분주했다. 신랑 신부는 대기실에서 준비를 마쳤다. 선우는 짙은 남색의 예복 한복에 금관을 써 당당했고 서연은 연분홍, 혼례 한복에 족두리를 얹어 고왔으며 복도를 나란히 지날 때마다 감탄이 터졌다. 그 모습을 본 민자의 눈가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다. 20해 전 고등학생이던 선우가 새벽 5시에 신문을 돌리며 엄마를 돕던 날들을 떠올렸다. 장대비 속에 젖은 운동화, 한여름 땀에 붙은 셔츠, 단 한 번도 투덜대지 않던 아이. 그 성실함이 오늘을 만들었다. 이젠 너도 평안한 가정을 꾸릴 자격이 있어. 민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축복했다. 그때 홀 한켠에서 준호의 시선이 이상하리만큼 자주 문 쪽을 훔쳐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유리잔을 쥔 손은 굳어 있었고 마른 침을 삼킨 흔적이 역력했다. 민자가 다가가 낮게 물었다. 준호야, 누구 기다리니? 왜 자꾸 출입구를 봐? 준호는 움찔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투엔 분명한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민자의 심장 한쪽이 스르르 조여왔다. 바로 그때였다. 호텔 직원 하나가 뛰어와서 연회장 매니저에게 귓속말을 했다. 신랑을 꼭 만나야 한다는 손님이 오셨답니다. 아주 급한 일이라면서요. 매니저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곤란합니다. 신랑은 곧 입장해야 하니 외부인 면담은 불가하다고 전하세요. 짧은 문장들이 오가는 사이 민자의 미간이 깊어졌다.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예감은 말했다. 불길한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의전팀의 사인이 떨어지고 식전 음악이 잔잔히 흐르기 시작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서연이 선우의 팔을 살며시 끼어 입장로 앞에 섰다. 공기가 차분하게 가라앉는 순간 복도 끝 작은 대기실에서 낮고 떨리는 울음이 새어나왔다. 아주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순간 웅성거림이 멎었다. 몇몇 하객이 고개를 돌렸고 민자의 손끝이 싸늘해졌다. 아이 울음? 이 시간에 왜? 민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울음이 들리는 복도로 걸었다. 문이 반쯤 열린 작은 대기실. 그 틈으로 세 아이, 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가 구석에 웅크린 채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이 보였다. 8살쯤으로 보이는 마디, 6살 둘째, 4살배기 막내.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눈두덩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등은 불안에 떨리고 있었다. 민자는 숨을 고르고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얘들아, 여기서 왜 울고 있니? 엄마는 어디 계시니? 부드럽게 묻는 그 목소리에 마다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눈동자를 본 순간 민자의 세상이 미세하게 비틀렸다. 검은 자위의 윤곽, 눈꼬리의 각도, 눈을 드는 습관까지. 어릴 적 선우의 눈과 판박이었다. 민자의 발꿈치가 방얼음 물러섰다. 심장 박동이 귀 안쪽에서 북처럼 울렸다. 할머니! 마다이가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저희 아빠 찾으러 왔어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민자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너희 아빠가 누구니? 아이의 대답은 한 치방서림도 없었다. 박선우요. 그 짧은 이름 석자가 연회장 천장을 가로지르는 샹들리에보다 더 눈부시게 현기증을 불러왔다. 민자의 등줄기를 차가운 땀이 훑고 지나갔다.
불길한 예감은 이미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민자는 그대로 굳어졌다.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우리 선우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 그녀는 간신히 숨을 고르고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얘들아, 너희를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은 누구니? 6살쯤 되어 보이는 둘째가 훌쩍이며 대답했다. 엄마가요. 오늘 아빠가 우리 버리고 다른 아주머니랑 결혼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해야 한대요. 민자의 눈가가 뜨겁게 번졌다. 손끝이 문설주를 더듬었다. 뒤통수를 누군가 세게 내려친 듯 균형이 한순간 흔들렸다. 그때였다. 대기실 문이 탁 하고 벌어지며 한 여자가 들어섰다. 마른 체구 창백한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칼날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새 아이의 손을 각각 꼭 잡아 끌며 민자와 마주섰다. 실례합니다. 오늘만은 말해야겠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낮고 단단했다. 저는 김유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셋은 제 아이이자 신랑 박선우의 아이들입니다. 그 한마디가 샹들리에 아래 고요를 산산조각냈다. 복도 바깥 연회장에서는 음악이 멎고 웅성임이 파도처럼 번졌다. 뭐라고? 신랑의 아이들이라고? 설마? 수백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대기실 쪽으로 꽂혔다. 서연은 입구 쪽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손에서 부케를 툭 떨어뜨렸다. 볼에서 피가 가시고 족두리 및 이마가 아예 하얗게 질렸다. 그때 선우가 숨가쁘게 달려왔다. 유진, 여기서 이러지 말자. 나랑 따로 얘기. 그의 손짓을 유진은 거칠게 뿌리쳤다. 따로요? 10년을 따로 살아오게 해놓고 새해 전에 나의 등을 돌려놓고 유진의 눈빛이 번쩍였다. 오늘은 공개가 맞아요. 감추고 도망치던 시간은 끝났으니까. 민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선우야, 대답해. 사실이니? 선우는 말끝을 삼켰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그 침묵이 무엇보다 큰 인정처럼 느껴졌다. 서연이 힘없이 한 발 물러났다. 오빠, 진짜야? 아이들이, 정말 오빠 아이들이야? 유진은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고 연회장 쪽으로 몸을 틀었다. 맞아요. 이 아이들은 선우의 핏줄이에요. 저는 10년 동안 숨어 살았고 새해 전엔 버림받았죠. 오늘 더는 속지 않도록 할 겁니다. 연회장은 소란으로 들끓었다. 누군가 낮게 휘파람을 내뱉고 누군가는 혀를 찼다.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하는 손길도 있었다. 그때 서연의 아버지, 이 회장, 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은회색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그는 서늘한 눈으로 선우를 꿰뚫었다. 자네, 지금이라도 부인해보게. 저 말이 거짓이라면. 선우의 어깨가 천천히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짧은 말이 전부였다. 이 회장의 턱선이 딱딱해졌다. 이 결혼 여기서 그만두세. 우리 집안은 거짓을 받지 않네. 옆에서 서연의 어머니가 아악 하고 짧게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연은 손가락에서 반지를 뺐다. 여기까지 할게요, 뭐 오빠. 반지가 카펫 위에 작은 소리를 내며 굴렀다. 선우가 다급히 손을 뻗었다. 서연아, 잠깐만. 설명? 서연의 눈동자가 떨렸다. 설명해야 했던 건 이 자리 오기 훨씬 전이었어. 유진이 아이들과 함께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김유진. 박선우와 10년을 같이 살았고 이 아이 셋을 낳아 키웠습니다. 새해 전부터 그는 연락을 피했고 양육비도 성실히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 신부와 새 인생을 시작하려 하네요. 객석,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신음이 흘렀다. 누군가는 어떻게 저렇게 숨기고 결혼을 하지? 하고 혀를 찼다. 또 누군가는 회사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수군거렸다.
모든 소리가 뒤섞여 소용돌이치는 사이 민자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눈앞이 하얘졌다. 내가 세운 모든 게 이 순간 무너지고 있어. 그녀의 무릎이 휘청였다. 어머니. 준호가 달려오며 붙잡았지만 민자의 시야는 이미 어둠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샹들리에의 빛이 길게 흔들리고 민자는 그 화려한 연회장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쓰러졌다. 잠깐의 혼란 끝에 직원들이 급히 들것을 들여왔다. 연회장 문이 벌어지고 닫히는 소리, 괜찮으신 겁니까? 라는 낮고 급한 목소리, 누군가 물을 가져다주는 발소리가 뒤엉켰다. 선우는 어머니가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망견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흙처럼 잿빛이었다. 유진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봐, 오늘 네가 만든 장면이야. 나는 내 체면을 깎으려 온 게 아니야. 아이들 마음에 난 구멍을 네가 보게 하려고 온 거야. 서연은 부캐 없이 맨손으로 드레스를 움켜쥔 채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녀의 눈에 번진 물기가 마지막 결심처럼 차갑게 굳었다. 이 회장이 직원들에게 짧게 지시했다. 오늘 예식은 전면 취소합니다. 하객분들께는 식사만 안내드리세요. 웅성임이 잦아들지 않는 복도, 촬영하던 휴대폰들이 하나둘 내려가고 어린아이의 울먹임이 길게 꼬리를 끌었다. 그 와중에도 유진은 아이들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엄마가 여기 있잖아. 마다이가 떨리는 목으로 묻는다. 엄마, 아빠는 우리를 다시 볼까? 유진은 잠시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아빠가 사람이라면? 그래, 보겠지. 그 앞에서 선우가 비틀거렸다. 그 말은 칼처럼 정확했고 동시에 거울처럼 차가웠다. 그가 지난 새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 앞에 그대로 비추어 보였다. 연회장의 조명이 한 톤 낮아졌다. 잔향처럼 남은 클래식 선율이 멀어졌다. 누군가 문을 닫고 누군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모든 소동 뒤에 남은 건 낙인처럼 찍힌 진실 한 줄. 결혼식은 시작되지도 못했고 그들의 가족사는 그 자리에서 폭발했다. 민자가 눈을 떴을 때 호텔 천장은 크리스털 샹들리에 너머로 뿌옇게 비쳐 보였다. 향수 냄새, 와인 향, 곱게 화장한 얼굴들에서 풍기는 파우더 냄새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씁쓸한 공기를 만들고 있었다. 누군가가 식순 표지를 접어 부채 삼아 그녀를 붙이고 있었다. 주변의 속삭임은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가길 반복하는 파도 같았다. 어머님, 물 한 모금 드세요. 한 여직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자가 팔걸이를 붙잡고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기억이 송곳처럼 관자놀이를 찔렀다. 구석에 웅크린 새 아이, 터질 듯한 젖은 눈, 방패처럼 앞에 선 유진, 핏기 사라진 선우, 반지를 떨어뜨린 서연. 모든 장면이 소용돌이치며 겹쳐지고 산산이 부서졌다. 선우, 내 아들은? 그녀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신부님을 따라 나가셨어요. 한 들러리가 대답했다. 눈가가 아직 충격으로 부어 있었다. 그리고 새아이는 그 여자분이 데리고 옆쪽 로비로 나갔어요. 바람 좀 쐬겠다고. 민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걸음마다 유리 조각 위를 밟는 듯 했다. 하객들은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다. 어떤 이는 연민 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몇몇 휴대폰 카메라는 여전히 무심한 눈동자처럼 번들거리며 들려 있었다. 벽에 기대선 준호가 보였다. 두 손을 하얗게 될 때까지 꼭 쥐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준호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엄마.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민자의 목소리는 우물바닥처럼 낮고 고요했다. 오래됐어요. 전 잠깐일 줄 알았어요. 형이 정리하고 결혼 전에. 준호는 말끝을 삼키며 입술을 다물었다. 민자는 눈을 감았다. 질문이 차곡차곡 쌓였다. 왜 선우는 침묵을 택했나? 왜 준호는 동조했나? 왜 세상 모두가 아는데 나만 몰랐나? 겨울밤 전기세를 아끼며 버틴 그 시간들.
새벽 첫 차를 타고 오르내리던 나날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 트레이, 땀방울 하나하나가 아들이 그 뒤에 숨어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게 해준 장막이 된 듯했다. 아이들에게 데려다 다오. 그녀가 말했다. 사이드 복도는 한산했다. 정원으로 통하는 유리문 근처에서 유진이 새 아이를 꽉 껴안고 있었다. 초여름 끝바람이 흰 장식 리본을 흔들며 바삭바삭한 소리를 냈다. 민자가 다가갔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꼭 담은 눈매에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고집과 지침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아이들을 군중 한가운데 세워두지 않은 건 고마워요. 민자가 낮게 말했다. 유진이 잠시 놀란 듯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단 1초만 놓쳐도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돈을 달라고 온 것도 누굴 박살내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고 쉬어 있었다. 그냥 아이들에게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앉을까요? 우리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처에 빈 티 테이블이 하나 있었다. 민자는 조심스레 물을 따랐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느꼈다. 아이들 이름이 뭐였죠? 아까는 제대로 못 들었어요. 민수, 민준, 민지요. 유진은 시선을 아이들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다 예쁜 이름이네요. 민자가 어색하지만 진심 담긴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요. 내가 10년 동안 곁에 없었으니까.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사과를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목구멍이 화끈거렸다.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누구나. 비밀 하나쯤은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비밀은 그림자를 키우고 그림자는 모든 걸 갉아먹어요. 민자가 잔을 내려놓자 유리가 살짝 울렸다. 선우는 아이들을 사랑했나요? 유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초반엔 그랬죠. 안아 재우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읽어주고. 민지가 울면 어떻게 달래는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일이 바빠지고 압박이 커지고 서연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 인생에 새하얀 챕터가 필요하다고 믿었죠. 우린 지워야 할 얼룩짐으로. 민자는 침을 삼켰다. 아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저 들었다. 말 한 줄 한 줄이 바늘처럼 가슴속을 꿰맸다. 오늘 이후 당신 계획은요? 애들을 데려가요. 유진이 민지의 머리칼을 쓸어주었다. 그 전에 선우를 정면으로 마주 볼 거예요. 이 일이 없었던 일이 아니란 걸 더는 가장할 수 없게. 아이들에게도 어른이 책임지는 모습을 비록 늦었더라도 보여주고 싶어요. 민자는 두 손을 맞잡았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하나는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난 이 아이들의 할머니예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아이 셋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민수는 경계하며 바라봤고 민주는 엄마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다. 민지는 연신 눈을 깜박이며 훌쩍임을 참았다. 유진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 말의 의미 아세요? 생일, 병원, 학비, 학교에서 날아올 별의별 질문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드님에게 상처가 될 때에도 아이들 편에 서겠다는 뜻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민자가 또렷이 바라보았다. 엄마는 아들에게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2번 실패하면 안 되죠. 그 시각 메인 홀 기둥 옆에서 서연은 대리석에 몸을 기댄 채 서 있었다. 눈물 자국은 닦였지만 눈가는 여전히 붉었다. 선우가 그녀의 손목을 붙들었다. 한 번만 설명할 시간을 줘. 그가 숨을 몰아쉬었다. 시간? 서연이 쉰 웃음을 흘렸다. 새 아이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내 결혼식 한복판에 아이들 품은 여자가 서 있는 장면을 잊을 시간을? 내가 잘못했어. 알아. 그런데 유진과 나는 복잡했어. 난 못한 거야? 아니면 안 한 거야? 서연이 말을 끊었다. 선우 씨, 당신은 나만 속인 게 아니야. 어머니도 속였지.
30해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 당신 키운 분이야. 그분에게 인생에서 제일 큰 비밀을 숨겼어. 그런 사람을 내가 남편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선우는 고개를 떨궜다. 오늘 처음으로 비겁함의 실체를 보았다. 그것은 고함치지 않았다. 다만 다림질 잘 된 한복처럼 말끔했다. 그는 정직 대신 말끔함을 고른 것이다. 결혼은 취소할게. 서연이 판결문을 읽듯 느리게 말했다. 언젠가 당신을 한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오늘 남편으로서는 아니야. 그녀는 남은 장신구를 풀어 들러리에게 건넸다. 정리 좀 도와줘. 뒷문으로 나갈게. 서연아, 제발. 선우가 허둥댔다. 더 민망하게 만들지 말아줘.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이 나를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 돌아가. 혼자 버티고 있을 어머니에게. 그리고 사과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서연이 돌아섰다. 크리스털 불빛이 그녀의 하얀 비단 위에서 부서져 내렸다. 선우의 손끝은 허공을 움켜쥐다 말았다. 그는 호란을 둘러보았다. 떨어진 꽃, 반쯤 남은 와인잔, 금박 메뉴 카드, 새틴 리본을 맨 의자들. 모두가 번거리 증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주연이었고 대사를 잊은 배우였다. 민자가 준호와 함께 돌아왔다. 복도 모퉁이에서 선우와 마주섰다. 둘 사이에는 딱 10년의 침묵만큼의 거리감이 있었다. 선우의 부름은 모래 한 알 같았다. 뭐라고 불러도 좋아. 민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을 뭐라고 부를지는 지금 결정해. 선우가 멈칫했다.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유진과 아이들이 보였다. 민지는 걱정스러워 입술을 문 채, 민주는 엄마 옆구리에 기댄 채, 민수는 애써 의젓하게 서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 자기 닮아 가슴이 조여왔다. 미안하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민수가 이마를 찌푸렸다. 뭐가요? 선우의 목이 막혔다. 아이들을 얼룩으로 만든 일, 말끔함을 택한 일, 한 여자를 세상과 싸우게 내버려둔 일, 아니면 오랫동안 나쁜 내가 되도록 방치한 일, 그 자리에 없어준 거. 마침내 그가 말했다. 너희를 기다리게 한 거. 민지가 속삭였다. 그럼 아빠는 이제 어디로 가요? 선우는 주위를 둘러보고 긴 숨을 쉬었다. 먼저 외게 들러 할머니 모시고 집에 가. 그리고 엄마가 허락한다면 너희 집 근처에 방을 구할 거야.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래. 유진이 민자를 바라보았다. 잠깐의 눈짓에 모든 게 오갔다. 남자의 약속엔 일정, 서류, 보증, 면회 시간, 그리고 꾸준함이 필요하다. 하루 감정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민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당장 할 일부터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먹이고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주고 내일 구청 가서 부자, 후우찌, 확인 신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선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처음으로 정말 깊었다. 알겠어요. 준호가 길게 숨을 내쉬었지만 눈동자엔 여전히 금이가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며 낮게 말했다. 제가 더 용기 냈어야 했는데. 유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 쭈그려 앉아 물었다. 얘들아, 뭐 먹고 싶니? 민지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외쳤다. 떡볶이. 민주는 수줍게. 김밥. 민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김치찌개 그때처럼 하고 중간에 목이 메었다. 선우의 가슴이 쿡 찔렸다. 아빠가 요리는 자신 없는데 사오는 건 잘해. 그는 어설프게 웃었다. 조금은 자기 비하 섞인 농담. 민자가 눈시울을 훔쳤다. 근처에 애들 입맛에 맞는지 봐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그들은 묘한 모양의 한 무리가 되어 걸었다. 늙은 어머니, 결혼을 잃은 남자, 10년을 잃은 여자, 두 사이에 끼인 동생,
그리고 부서진 조각으로 가족을 조립하는 펍을 배우는 아이 셋. 뒷문 쪽 장미 넝쿨 위로 바람이 스쳤다. 붉은 꽃집 몇 장이 바닥에 떨어져 한 챕터의 마침표가 되었다. 그리고 모양은 비뚤어도 새로운 챕터가 조용히 시작되었다. 호텔 뒤 골목에 붙은 작은 식당. 검은 나무 간판 아래 작은 등이 달랑거리고 문을 여니 김치찌개의 뜨거운 김이 얼굴에 와닿았다. 민자를 알아보는 주인 아주머니가 구석자리를 얼른 비워주고는 아이들용 플라스틱 숟가락을 셋 더 얹어준다. 먼저 손 씻자. 민자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아이들의 손목을 하나씩 받쳐 씻겨준다. 오래전 몸에 밴 동작, 익숙함이 심장을 아리게 했다. 민지는 거품이 손가락 끝에서 미끄러지자 킥킥 웃고 민주는 쭈뼛거리면서도 얌전히 따랐다. 민수는 의젓하게 서서 스스로 손을 문질렀다. 상엔 빨갛게 조린 떡볶이, 동글동글 썬 김밥,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그리고 콩나물 무침, 오이 무침, 감자조림 같은 반찬들이 놓였다. 선우는 돌처럼 굳어 앉아있고 유진은 아이들 옆으로 바짝 붙었다. 준호는 한 박자 멈칫하다가 눈으로 모두에게 양해를 구하듯 앉았다. 먹기 시작하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딸깍딸깍 났다. 민자는 민지에게 작은 떡 하나를 집어준다. 뜨거워, 후 하고 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후후 불고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다. 민수는 김 한 조각을 집어들고는 슬쩍 선우를 훔쳐본다. 지난 3년 내내 비어있었던 어떤 한마디를 기다리듯. 나. 결국 선우가 입을 뗐지만 목소리는 금세 공중에서 부서졌다. 민자는 아들을 보지 않고 아이들 앞에 공깃밥을 하나 더 내려놓았다. 몸부터 데워, 말은 그 다음. 식사가 반쯤 지나자 옷에 들러붙은 망가진 예식장의 냄새가 뜨거운 국물 속으로 조금씩 씻겨 내려갔다. 민지가 숟가락으로 국물에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하자 민자는 냅킨을 무릎에 올려주며 말했다. 치마 더럽히지 말자. 민지는 작은 소리로 네 하고는 무심코 민자의 팔에 뺨을 살짝 비볐다. 그 무의식적인 신뢰의 몸짓에 유진이 잠깐 고개를 숙였다. 민자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말해. 변명하려고가 아니야. 무슨 일이었는지 이름부터 붙여보자. 선우는 손을 틀어쥐었다. 난 무서웠어. 새 장을 열면 지난 일들은 옅어질 거라 생각했지. 한동안은 돈을 보냈어. 그게 책임인 줄 알았어. 유진이 아주 작게 웃었다. 소금기 도는 마른 웃음. 돈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은 침묵을 먹고는 못 살아요.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형, 내가 말했잖아. 침묵은 해결책이 아니라 길어진 거짓말이라고. 선우가 동생을 보았다. 너도 침묵했어. 내가 멍청했지. 준호는 고개를 고추 세웠다. 잘못된 걸 두고 언젠가 좋아질 거라 희망했어. 미안해. 저 사람들과 엄마한테도. 민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건 둘. 하나는 진실, 하나는 일정, 유해슈이다.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반듯하고 힘있는 글씨가 종이에 새겨졌다. 첫째, 오늘 오후 바로 구청에 전화해서 예약한다. 내일 아침 9시 부차 후치 관계 확인. 선우, 네가 직접 가. 변명 없음. 둘째, 양육비. 날짜 정해 정기 이체. 이체 내역 남긴다. 돈만 던지고 사라지는 건 금지. 셋째, 면접 교섭. 매주 말 최소 하루는 온전히 아이들과. 지각 당일 취소 금지. 업무로 불가하면 48시간 전에 통보하고 보상 일정 잡기. 넷째, 학교 연락. 유진 씨와 동시 연락 등록. 담임이 부르면 네가 간다. 다 엄마에게 미루지 말고. 다섯째, 아이들 심리 상담. 비용은 네가 책임. 집 근처 센터는 내가 알아본다. 유진이 고개를 들어 한 줄 한 줄을 따라갔다. 제가 할 일을 빼앗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도 빼앗지 않아. 민자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난 내 실패를 한 번 더 허락하지 않을 뿐이야. 선우는 수첩을 판결문 보듯 내려다봤다. 숨이 가빴지만 척추가 세워지는 느낌, 아팠고 그래서 똑바로 섰다. 동의합니다. 말로 한 약속은 서명으로 묶어 민자가 페이지를 뜯어 테이블에 올렸다. 써! 선우가 펜을 잡았다. 손이 한 번 떨리더니 내려앉았다. 박선우 검고 또렷했다. 민지가 사인 끝났다는 듯 종이를 접자 민지가 몸을 내밀어 물었다. 아빠, 사인하면 이제 뭐예요? 민자가 웃었다. 어색하지만 진심인 미소. 어른이 약속을 지키는 거야. 유진은 고개를 묶어 올리며 목덜미에 가느다란 떨림을 숨겼다. 그리고 준호를 보며 말했다. 그날들 장난감 사다 주고 태워다 준 거 고마웠어요. 제가 못 버틸 때가 있었거든요. 준호는 손을 휘저었다. 내가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뒤늦게 했을 뿐. 잠깐의 고요. 그때 민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유진을 흘끗 본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민자 어머님 맞으시죠? 이서연 씨 부친 이 회장 비서입니다. 오늘 우리 쪽 피해가 막대합니다. 회장님께서 금일 오후 어머님과 아드님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민자는 테이블 모서리를 꼭 쥐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5시 회장님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모두를 둘러봤다. 우리 일은 이 작은 식당 안에서 끝나지 않아. 저 바깥까지 번졌어. 창밖 서울의 혼잡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엄마, 언론이 나를 갈갈이 찢을 거야. 선우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 기회를 네가 줬지. 민자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6번째, 미디어 조건. 아이들 얼굴, 이름, 어떤 형태로든 공개 금지. 누가 찍으면 서면으로 삭제 요구. 새 나가면 우리 답은 한 줄이야. 이 일은 어른들의 일입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해주세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요.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저 학교 바꿔야 해요. 선우가 얼른 말했다. 아니, 아빠가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할게. 누가 놀리면 아빠가 학교 시간까지 교문에서 기다렸다가 한 명 한 명에게 사과할 거야. 우스꽝스럽지만 진심인 말에 민자는 눈가를 살짝 훔쳤다. 늦었지만 내일도 반복할 수 있는 말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 식사가 끝났다. 민지는 작은 우유사탕 하나를 민자 손에 쥐어주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는 사탕 안 먹는데? 민자가 능청을 떨었다. 그럼 슬플 때 꺼내서 냄새 맡으세요. 민지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모두가 처음으로 소리내 웃었다. 문을 나서자 바람이 한 차례 스친다. 준호가 선우를 불러 세웠다. 형에겐 두 길뿐이야. 깨끗한 사람인 척 계속 살든가, 진짜 사람으로 다시 살든가. 두 번째 길은 지저분하고 끈적이고 피곤해. 그래도 그게 진짜야. 선우가 동생을 봤다. 넌 어디 설 거야? 가운데. 준호가 답했다. 두 여자를 사이에 두고 셋 아이를 앞에 두고 기댈. 기둥 하나라도 있어야 하잖아. 근데 형이 쓰러지면 먼저 형부터 일으키진 않을 거야. 난 애들을 먼저 안아 올릴 거야. 이번엔 그 말이 모욕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저 옳았다. 길이 갈라졌다. 유진은 아이들과 마포의 월세방으로 돌아가고 민자와 선우는 이 회장을 만나러 갔다. 준호는 호텔로 되돌아가 대관팀과 취소 절차를 정리하고 인건비만큼이라도 피해를 줄이려 애썼다. 서울에 저녁빛이 내리고 가로등이 켜졌다. 택시의 노란띠가 젖은 도로 위에 길게 늘어졌다. 회장실로 가는 차 안에서 선우의 손이 핸들을 쥔 채로 떨렸다. 엄마, 소송 걸리면 회사도 잘릴지 몰라. 다 잃지 않으려면 아버지로서의 자격만큼은 놓치지 마.
민자는 정면을 보며 말했다. 돈으로 갚을 건 갚고 돈으로 못 사는 건 다시 떨어뜨리지 마. 빌딩 앞에 차가 섰다. 유리 로비에는 무궁화가 꽂힌 키 큰 화병이 서 있었다. 바람과 비에 꺾이지 않는 꽃. 민자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사람도 저 꽃처럼 견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거울에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 비쳤다. 허리를 곧게 세운 노인과 진실 위에 처음으로 펜을 놓은 남자. 층수가 빠르게 바뀌고 심장 박동이 그 숫자를 따라 뛰었다. 문이 열렸다. 이제 대면할 시간이었다. 회의실은 회색 카펫이 깔려 있고 긴 나무 테이블과 먹으로 그린 산수화가 벽을 채웠다. 창가에 선 이 회장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자로 잰 듯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다. 곁에는 변호사와 비서가 자리했다. 서연은 없었다. 다행이거나 사랑이 더 이상 이 자리에 없다는 무언의 신호이거나. 앉으세요. 이 회장이 짧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직원에게 향하듯 선우를 스쳤다. 시간이 많지 않소. 간단히 손해배상 얘기부터 하죠.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철을 밀었다. 보증금, 꽃, 메뉴, 연주팀, 영상팀, VIP 초청 등. 총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서연 씨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거부하시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들었다. 배상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이 금액 작지 않습니다. 압니다. 제 돈으로 갚겠습니다. 선우는 옆에 민자를 흘끗 보며 덧붙였다. 분할 상환 일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이 회장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남자들이 자존심으로 사고를 내고 어머니 돈으로 수습하곤 하죠. 그런 꼴은 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민자가 담담하지만 단단히 받았다. 회장님, 제 아들이 책임지고 갚을 겁니다. 우리 집은 재정적으로 뒤를 받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을 이 문제의 교환 가치로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회장의 눈빛이 한치 누그러졌다. 측은해서가 아니라 예의와 품격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다. 좋습니다.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죠. 대신 그는 선우를 향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사과문을 공식 제출하세요. 도덕적 결함을 인정하고 서연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확약까지. 회사 문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명예는 당신이 감당할 일이지요. 선우가 입술을 다물었다. 수락합니다. 변호사가 각서 초안을 내밀었다. 서명하시죠. 배상은 1년 6회 분할, 기한 지연 시 즉시 소송. 펜촉이 종이를 스쳤다. 식당에서보다 덜 떨리는 회기였다. 이번 서명은 감정보다 값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처음으로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다. 그리고 김민자 어머님. 예? 반찬 가게 하신다 들었소. 그런 분이 비겁한 아들을 키우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다시 가르치시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그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민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연 씨가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에서 민자가 벽에 등을 살짝 기댔다. 엄마, 쉿. 민자가 낮게 말했다. 고맙단 말은 나중에. 먼저 할 일. 휴대전화가 떨렸다. 유진이었다. 아이들 데리고 들어왔어요. 민지가 묻네요. 할머니, 언제 또 보냐고요? 내일. 구청 다녀온 뒤 민자가 답했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 서류에 보호자로 제 이름을 올려도 될까요? 잠깐의 침묵. 정말요? 많이 힘드실 텐데요. 난 이미 10해를 기다리며 힘들었어요. 민자가 미소 섞인 한숨으로 말했다. 그날 저녁 민자네 집엔 오랜만에 따뜻한 불빛이 돌았다. 준호가 제사상을 정돈하고 향을 피웠다. 아버지, 살아계셨다면 뭐라 하셨을까요? 가는 연기가 한 줄 고요히 솟았다.
민자가 작은 귤 접시를 놓으며 속삭였다. 여보, 봤죠? 우리 집에 웃음이 3개나 더 늘었어요. 울컥함 속에 작은 행복이 깃들었다. 현관에서 선우가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다. 사흘만 휴가를 쓰겠습니다. 가족 문제로요. 소문이 퍼진 거 알지? 압니다. 선우가 담담히 말했다. 돌아와서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아버지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회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해합니다. 한숨이 건너왔다. 다녀와, 사흘. 돌아오면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계단에 털썩 앉은 선우에게 준호가 캔 음료 2개를 내던졌다. 마셔. 오늘은 달아도 쓴맛 날 거다. 선우가 비뚤게 웃었다. 고맙다. 그래도 날 버리진 않았네. 형을 버리면 누가 애들 안아 올리냐. 준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민자가 수첩을 들고 나왔다. 내일 아침 9시 구청, 11시 민순의 담임 면담, 오후엔 상담센터 알아보고, 저녁은 집에서 만두, 우리가 직접 빚는다. 지각하면 설거지. 형제가 동시에 외쳤다. 예! 밤이 깊었다. 불을 끄기 전 민자는 창가에 서서 차 흐름을 바라봤다. 서울은 잠들지 않았다. 자식들이 지구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 한 어머니의 심장도 마찬가지다. 주머니에서 민지가 쥐어준 우유사탕을 꺼내 포장을 폈다. 먹지 않았다. 그저 향을 맡았다. 달큰한 냄새가 어린 시절의 약속처럼 퍼졌다. 문자음이 울렸다. 발신자. 서연. 민자 어머님, 서연이에요.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어머님을 미워하진 않아요. 모든 게 흑백만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어머님과 아이들이 평안하시길 전 괜찮을 거예요. 민자가 답장을 눌렀다. 고마워, 얘야. 마음이 넓구나. 언젠가 만두가 먹고 싶으면 들르렴. 문은 열려 있어. 곧바로 하트 이모티콘 하나가 돌아왔다. 그걸로 충분했다. 다음 날 구청은 북적였다. 아기 울음, 어른의 툴툴거림이 뒤섞였다. 부자관계 확인은 생각보다 서류가 까다로웠다. 유진은 두툼한 파일을 들고 왔다. 생활기록부, 출생신고, 임대차 계약서, 거래 내역. 직원이 서류를 넘기다 복사본 하나가 빠졌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민자는 줄에서 뛰어나가 문구점에서 복사를 해오고 다시 릴레이 주자처럼 자리에 돌아왔다. 마지막 장의 붉은 도장이 쾅 찍히는 순간 민자의 등줄기가 풀렸다. 선우가 바로 아래에 서명했다. 부, 후, 지인, 후원자, 이체자 같은 단어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오직 하나의 단어만이 온전하고 무겁게 남았다. 민지가 손바닥을 내밀었다. 아빠, 오늘 아빠 멋있었어요. 하이파이브! 선우가 웃다가 눈가가 번졌다. 아빠한테도 하이파이브 가르쳐 줄래? 민수가 진지하게 끼어들었다. 아빠, 이번 주에 가족 발표가 있어요. 저 아빠 있다고 말해도 되죠? 유진이 차분히 고쳐주었다. 말해야지. 다만 누가 캐묻거든 이렇게 말해. 어른들 일이고 제 숙제는 아니에요. 구청 앞 칼국수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들 사이 민자는 한 달짜리 일정표를 프린트해 테이블에 펼쳤다. 이건 조건부 약속이야. 조건은 매일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더하기. 오늘 서류 끝. 좋아. 내일 담임에게 전화. 좋아. 모레 상담 신청. 좋아. 이렇게 가면 진실은 서류 없이도 스스로 선다. 선우가 이번엔 막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빨간 펜으로 장난스럽게 외쳤다. 불참자는 만두 10개 벌금. 민지가 환호했다. 벌금 좋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벌금은 어른만, 아이들은 먹기만. 모두 웃었다. 민자가 둘러보았다. 집이 많다. 시끄럽고 제자리다. 마음 깊은 데 닫혀있던 문이 삐걱 열렸다. 선우를 용서하는 문이 아니라 삶의 우회로를 받아들이는 문. 문 밖으로 가느다란 비가 스쳤다. 서울의 비는 세차지 않지만
먼지를 씻어 내기엔 충분했다. 민자는 오래전 시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집에 아이가 있으면 집엔 늘 장맛비가 내린다. 축축하지만 시원하지. 혼자 피식 웃었다. 그때 선우의 폰이 또 울렸다. 인사팀이었다. 복귀하면 경위서 준비해. 언론에서도 물을 수 있어. 네. 선우는 담담했다. 하나로 답하겠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제 전 아버지입니다. 민자가 들었다. 칭찬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그릇에 김치를 하나 더 얹어 주었다. 먹어. 갈 길이 멀다. 테이블 구석에 놓인 일정표. 빨강, 파랑, 까만 줄이 얽힌 그것은 어느새 새로운 악보처럼 보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박자로 고개를 숙여 그 악보를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다. 마포 가족상담센터의 대기실은 고요한 호수 같았다. 베이지 색벽엔 상담실 AD 안내판이 걸려 있고 옆 책장엔 아이들을 위한 만화책이 가득 꽂혀 있었다. 민지는 의자에 다리를 오므리고 앉아 토끼 인형을 꼭 껴안았다. 민주는 미니 선인장 화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고 제일 큰 민수는 가족 대화 기술 브로셔를 읽는 척하면서 어른들을 힐끗힐끗 살폈다. 자동문이 닫히고 에어컨 바람이 부드럽게 흘렀다. 유진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선우는 맞은편 의자의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았지만 어깨가 나무처럼 굳어 있었다. 가운데에 낮은 테이블 위에는 생수병과 종이컵 6개가 장기알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자는 아이들 곁에 앉았다. 물티슈로 민준의 볼에 묻은 잉크 자국을 닦아주는 손길이 너무 익숙해서 민준이 쑥스러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준호는 유리문 옆에 서서 보이지 않는 기둥처럼 버텨주고 있었다. 각자 제자리, 각자 거리를 두고 상담실 A 문이 열렸다. 여성 상담사 하 씨가 한국식으로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되 단호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박김 가족 되시죠? 오늘은 초진평가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15분, 그 다음에 어른분들 들어오세요. 민자가 몸을 숙이며 손을 펼쳤다. 민수, 민준, 민지, 가자. 할머니는 여기서 기다릴게. 새 아이가 차례대로 들어갔다. 문이 사각 닫히고 대기실 내번에는 어른들만 남았다. 서로를 피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숨지도 못하는 딱 그런 거리였다. 유진이 빙빙 돌지 않았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여기 왔어요. 이미 끊어진 걸 잊자는 뜻은 아닙니다. 선우 씨, 오해 마세요. 선우가 침을 삼켰다. 알아. 나는 고칠 것만 고칠 기회를. 그거면 돼. 준호가 형을 똑바로 보았다. 그럼 지금 여기서 사실부터. 돌려 말하지 말고. 민자는 송화방 끝을 쥐었다. 곧 다가올 걸 알고 있었다. 오랫동안 피해온 이야기. 선우가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엄마, 미안해. 어젯밤까지만 해도 조금만 말하고 넘어가려 했어.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 문제의 시작은 서연도, 결혼식도 아니었어. 훨씬 전부터였지. 준호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4학년, 6학년이던 겨울?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가 우리를 인천 이모 집에 3달 맡겼던 겨울. 엄마는 일 때문에 라고 했지만 난 알았어. 집에 남은 길이 없었다는 걸. 공기가 서늘해졌다. 민자는 눈을 감았다. 비닐 가방에 속옷 몇 벌, 대문 앞에서 오들오들 서 있던 두 형제, 등을 돌리고 떠나던 자기, 마치 누가 등을 떠민 것처럼. 그 3달은 새해처럼 길었다. 난 가난이 미웠던 게 아니야. 선우의 목소리는 낮고 고르게 흘렀다. 가난하면 일해서 넘으면 돼. 내가 화가 났던 건 아침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저녁에 엄마가 오지 않은 것. 약속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침묵. 그때부터 난 모든 걸 스스로 깨끗하게 처리하는 법을 배웠어. 흔적 남기지 않기, 누구도 번거롭게 하지 않기, 내 어지러운 면을 보여주지 않기. 유진이 오고 아이들이 오면서 어지러움도 따라왔지. 난 겁이 났어.
잘라냈어. 그게 해결인 줄 알았지. 유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유리 조각 긁는 소리 같은 웃음. 당신은 실밥을 정리하듯 애들을 툭 잘라냈어. 민자가 두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에 엄마가 못 돌아간 건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이었다. 버스에서 기절했고 저혈압에 저천. 하지만 그래도 엄마 잘못이야. 설명 대신 침묵을 택했으니까. 애들이 엄마의 약한 모습을 볼까봐 더 겁낼까봐. 엄마는 침묵을 희생이라 착각했어. 오늘부터는 사과할게. 그리고 다 말할게. 준호가 몸을 돌렸다. 오래 기다린 순간이었다. 말해요, 엄마. 우린 버틸 수 있어요. 민자는 외투 단추를 풀고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너희 아버지가 떠나고 장사빚이 남았고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렸고 집세가 2달 밀렸고 반찬 가게는 재개발로 손님이 끊겼다. 영등포 식당에서 설거지 야간 알바를 붙잡았고 겨울밤이었지. 쪽방에 떨고 있는 너희를 더 못 보겠더라. 이모 집은 따뜻했고 밥이 있었다. 엄마는 새 달만이라고 생각했어. 그동안 빚 메우고 방 옮기고 너희를 다시 데려오자고. 근데 금은 이미 그때 갔고 그 금이 10년을 늘어났지. 선우의 손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가 한마디만 했어도 딱 한마디만. 민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한마디만. 유진은 둘을 번갈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닫아두고 싶었지만 오늘 여기서는 닫힌 문을 열어야 내일이 썩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때 상담실 문이 살짝 열렸다. 상담사가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잘하고 있어요. 이제 어른들 차례예요. 유진이 먼저 일어섰다. 선우도 일어났다. 민자는 잠시 앉아 앞에 빈 공간을 응시했다. 가느다란 현수교가 골짜기 위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는 듯. 건너기 무섭지만 건너지 않으면 영영 갇힌다. 가자. 민자가 말했다. 이번엔 같이 간다. 상담실은 단출했다. 두툼한 러그, 낮은 소파, 화이트보드, 보드마카 상자. 상담사가 작은 모래시계를 테이블 가운데 내려놓았다. 모래가 다 떨어지면 화자를 바꾸겠습니다. 규칙은 3가지예요. 첫째, 나로 말하기. 둘째, 탓하지 않기. 셋째, 말 끊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엔 작은 행동을 약속하세요. 노트를 펼치며 물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민자가 손을 들었다. 제가 먼저요. 그 다음 선우, 유진, 필요하면 준호. 상담사가 눈짓으로 격려했다. 민자는 세월에 달아 모서리가 둥근 반지를 굴렸다. 곧. 저는 지친 마음을 가리려고 침묵을 썼어요. 침묵이 희생인 줄 알았는데 침묵은 거리였어요. 두 아들한테 미안해. 그리고 유진 씨에게도 미안해. 10년을 혼자 악플과 편견을 버텼는데 나는 몰랐어요. 상담사가 끄덕였다. 작은 행동은요? 오늘부터 아이들 관련 결정은 가족 단톡방에 적고 이유를 설명하고 최소 2시간 답 기다린 뒤 확정할게요. 엄마가 해버리는 게 빠르다. 그거 그만할게요. 모래시계를 뒤집었다. 선우 차례였다. 난 비겁했어. 정직보다 깔끔함을 골랐지. 울음, 소란, 내 못난 면을 보는 시선을 무서워했어. 유진아, 미안하다. 엄마, 미안해. 준호야, 미안하다. 네가 내 진실을 대신 들어준 죄. 그리고 우리 애들아, 미안하다. 아빠에게서 스스로 몸을 지키게 해서. 작은 행동? 상담사가 물었다. 오늘 밤 새 아이에게 송을씨 편지를 쓸 거야. 각자에게 한 통씩. 큰 약속 말고 같이 웃었던 기억 하나, 내가 피해왔던 질문 하나에 대한 답. 그리고 이번 주는 주말 특근 금지를 상사에게 말할 거야. 내 일정은 아이들에 맞출 거고 거꾸로는 안 할게. 유진이 등을 곧게 폈다. 모두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저는 아직도 화가 납니다.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 아이들이 증오의 언어로 크길 원치 않아요.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선우 씨와 다시 시작하진 않아요. 아이들 문제엔 협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틀리면 민자 어머니께도 사과할 겁니다. 제가 감정에 휘말려선 넘으면요. 작은 행동은요. 매주 월요일에 학교 병원 행사 일정을 단톡방에 공유합니다. 읽은 사람은 로 표시. 몰랐다는 말 못하게요. 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상담사가 손짓했다. 원하면 말하라고. 전 애들 도와줬다고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비겁했죠. 집이 터질까봐 도화선을 그대로 둔 채로요. 유진 누나, 미안해요. 조카들아, 미안하다. 엄마, 미안해요. 작은 행동, 지원 계획표 만들겠습니다. 등 하원 대타, 민수 수학과외, 민지 그림책 읽기, 민준 주말 풋살장. 저는 아빠는 아니지만 외삼촌, 기둥처럼 구체적으로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당장 따뜻해지진 않았지만 살을 내는 추위에서 참을 만한 서늘함으로 피부가 찢어지진 않는 정도로 민자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에게서 개인 메시지였다. 지점 이동에 당분간 강의만 할게요. 서로 마주쳐 힘들어지는 일 없도록요. 아이들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웨딩 사진 원본은 모두 회수하여 폐기했습니다.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민자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답장을 보냈다. 마음이 다쳐도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내 선택, 고맙다. 언젠가 만두가 먹고 싶으면 이 할머니가 대접할게. 초진이 끝났다. 상담사는 작은 하트 스티커를 한 사람씩 건넸다. 오늘 밤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요. 소리 지르고 싶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시 짓기를 선택 중이라는 걸. 밖으로 나오자 민지가 우다다 달려와 상담색의 고래 도장을 손등에 콕 찍어 달라고 했다. 민주는 공룡을 골랐다. 시크한 척하던 민수도 결국 손을 내밀었다. 새아이의 손등에 파란 도장 셋, 가족 여행의 새 비자처럼 선명했다. 복도에서 선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밤 아빠가 너희 데리고 팥빙수 먹으러 가도 될까? 민수가 유진을 힐끗 봤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 이심씨귀가. 사진은 단톡방에. 선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민자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칼 같은 시간표가 정을 죽이지 않는다. 작은 마음들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가 될 때는 그날 저녁 한강엔 잔바람이 불었다. 반포대교 근처 잔디밭 네이비색 양산을 친 포장마차에서 팥빙수 김이 살짝 올랐다. 민지가 숟가락으로 팥을 퍼올리며 눈을 반짝였다. 민주는 쫄깃한 떡을 가리키며 왜 이렇게 찰지냐고 물었다. 민수는 휴대폰을 아빠에게 내밀었다. 엄마랑 할머니한테 보낼 사진, 주변 사람은 안 나오게. 선우가 웃으며 카메라를 켰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화면 속엔 새 아이의 얼굴과 그들 옆 가장자리에 살짝 보이는 남자의 손, 숟가락을 담장처럼 살짝 얹은 완벽히 깨끗하진 않지만 분명 우리 것인 장면. 아빠, 민지가 물었다. 내일 내가 결혼식 꿈을 꾸면 어떡해? 아빠도 꿀 수 있어. 그럼 서로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 새 꿈 하나 고르자. 선우는 떨리지 않게 말을 골랐다. 민준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학교에서 친구가 아빠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요? 우리 아빠는 아빠 되는 법을 다시 배우는 중이야. 라고 말해. 그 친구가 웃으면 너도 좀 더 커봐. 그럼 알게 될 거야. 라고 해. 선우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민수가 턱을 괴었다. 아빠, 나도 조건 있어. 할머니처럼 단톡방 스타일로. 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쟨 존경하는 사람 발표회. 아빠를 할 거야. 근데 아빠가 안 오면 할머니로 바꿔. 선우가 크게 숨을 들이켰다. 아빠 갈게. 갑자기 회의가 생겨도 그래도 갈게. 이건 아빠가 서명하는 조건이야.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하자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복도등이 노랗게 드리워져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민자는 갓 쪄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들고 맞았다. 보고합니다. 선우가 빙빙 돌지 않고 말했다. 팥빙수 1, 생수 2, 화장실 1회, 정식위가. 사진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유진이 사진을 보고 입꼬리가 조금 풀렸다. 좋아요. 이번 주 금요일 14 처음 민수 발표. 48시간 전까지 불참 통보 없으면 무조건 오셔야 해요. 갈게. 알겠어요. 민자가 만두를 열었다. 마늘과 참기름 향이 퍼졌다. 김을 후후 불어 작게 떼어 민지에게 건네자 민지가 바늘 베어 물고 눈을 질끈 감았다. 맛있다는 뜻이었다. 조금 늦게 준호가 나타났다. 양손에 참고서 2봉지. 수학과외 선생님 왔습니다. 민수, 오늘 목표 제곱근, 민준 도형 추론, 민지 놀이형 받아쓰기, 민지가 깡충됐다. 외삼촌, 놀이터 간판 읽기 하고 싶어요. 모두가 웃었다. 헤어지기 전 유진이 민자에게 말했다. 제가 하나만 분명히 하고 싶어요. 그래, 말해봐. 엄마가 선우 편을 드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인천의 형님 댁처럼 옛날 일 반복하지 말아주세요. 어른들이 버거워진다고 또 누군가를 아이들 대신 보내는 일은 원치 않아요. 힘들면 말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제가 하는 게 빨라서요. 는 이제 금지예요. 민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말해줬다. 약속할게. 힘들면 말한다. 침묵은 이제 경고야. 선우가 반 발짝 뒤에서 낮게 말했다. 그리고 너도 내가 미끄러지는 것 같으면 옷자락을 당겨. 나 깔끔해지지 않게. 더러워져야 할 자리에서 2손으로 하게. 유진이 눈을 살짝 누그러뜨렸다. 응? 더러워져야 할 자리에선 제대로. 그때 선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에게 온 짧은 메시지. 반지 매장에 반납했어. 계약금은 조항대로 처리. 다시 만나지 않을 거야. 내 가족이 평안하길. 아이들에게 한 약속 꼭 지켜. 선우는 답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자 민자의 눈빛이 닿았다. 책망도 감싸 안음도 아닌 폭풍을 지나온 이가 내리는 우산 챙겨라는 눈빛. 이제 들어가자. 민자가 말했다. 오늘은 모두 피곤하다. 내일은 학교, 상담. 붙일 하트가 아직 많이 남았어. 단지 놀이터 옆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 은행 나무에 연두빛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다. 밤바람이 빨래 건조대의 집게들을 딸깍딸깍 울렸다. 12층 창문이 하나 닫히고 8층 창문이 하나 열렸다. 도시는 여전히 잠들지 않았지만 각 집마다 함께 눈 감는 법을 다시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민자집 부엌 테이블 위엔 수첩이 펼쳐져 있었다. 금 14몽 민수 발표, 아빠 참석 필수. 토 풋살장, 준호 픽업 담당. 1오전 공원 햇빛 쐬기, 할머니 김밥 지참. 1 저녁 가족 일기, 각자 한 줄 쓰기. 민자는 하 상담사가 준 하트 스티커를 달력 모서리에 붙였다. 그리고 붉은 펜으로 한 줄을 더 썼다. 자기 자신에게, 2 아들에게, 유진에게, 그리고 새 아이에게. 침묵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다. 이제 침묵은 경보다. 현관 쪽에서 민지의 발소리가 톡톡 뛰어다니고 방 안에서는 준호가 만두를 똑같이 나누면 제곱근이 뭐가 되는지로 제곱근을 설명해 민수를 웃게 했다. 소파에선 민준이 만화책을 펼친 채 졸고 있었고 입게는 팥 자국이 살짝 묻어 있었다. 선우는 식탁에 앉아 첫 손편지를 쓰고 있었다. 단단한 획, 약간 구분 등 받아쓰기를 다시 배우는 소년 같았다. 그는 이렇게 시작했다. 나는 아빠다. 아빠가 늦었지만 아빠는 왔다. 마침표를 찍고 고개를 들자 민자가 그를 보고 있었다. 박수는 없었다. 대신 묵직한 고개 끄덕임 하나. 지붕 한 귀퉁이를 버텨주는 만큼의 무게. 시계가 틱 하는 작은 소리를 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지만 많은 해 만에 처음으로 이 가족과 같은 방향으로 흘렀다. 그들은 아직 깨끗하지 않다. 다만 진짜다.
그리고 진짜만이 집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출발점이다. 마포로 계절, 바람이 스며들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 냄새가 매캐하게 코끝을 간지렸다. 망원시장 뒤, 골목, 민자는 오래된 옹기를 끌며 덜커덕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집 3층 옥상에는 큰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였고 따뜻한 소금물로 닦아 김장 준비를 했다. 반찬가게 문 앞 새로 칠한 나무 간판에는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나네 반찬. 이름 석자를 직접 새기며 오래 찢겨있던 상처를 꿰매는 마음이었다. 엄마, 배추 씻었어요. 민수가 젖은 앞머리를 쓸어 올리며 고개를 내밀었다. 살살 꼭지 남겨. 민자는 굵은 소금을 입 사이사이에 골고루 뿌렸다. 민주는 낮은 의자에 앉아 깍두기용 물을 사각사각 썰었고 민지는 의자 위에 올라가 고춧가루에 마늘, 생강, 새우젓을 섞어 풀을 저었다. 엄마, 고춧가루가 조금 많이 들어갔나 봐요. 유진이 고개를 숙여 향을 맡더니 웃었다. 좀 마으면 덜 먹으면 돼. 틀린 맛도 진맛이야. 안에서는 선우가 새 액자에 가족, 약속문을 넣어 주방 출입구 옆에 걸고 있었다. 그는 아주 낮게 스스로 읽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월요일 등 하원 알람을 확인했다. 모스타공 45, 55, 57, 6회닉 핑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다. 준호가 대야를 번쩍 들고 나오며 툴툴거렸다. 형, 또 지각하면 현관 앞에서 팔굽혀펴기 30개.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인했으면 한다. 박자 유지라는 말은 쉬워 보여도 코가 예민하면 더 자주 재채기한다. 첫 주, 선우는 잘했다. 정시에 깨고 애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태권도장에 민수를 데리러 가고 주말 부모 교육 클래스에 참여해 빠른 수습법을 배웠다. 사과는 짧게, 보상 행동은 분명하게, 변명은 금지. 둘째 주 회사에 긴급 회의가 걸렸다. 지난 프로젝트가 터지고 가십 매체가 결혼식 파토 사진을 끌어와 또 스캔들 같은 제목을 붙였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일요일 밤 그는 이것만 마무리라며 노트북을 껴안고 졸았다. 월요일 6시 20분 그는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6시 25분 준호가 문을 쾅 두드렸다. 야. 선우는 화들짝 일어나 머리가 곤두섰다. 알람 6개가 모두 스누즈 해제로 밀려 있었다. 급히 뛰쳐나가다 왼발이 슬리퍼에 걸렸다.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새 아이는 담임 옆에 서 있었다. 민지의 눈이 벌써 촉촉했다. 아빠 늦었어. 민수는 탓하지 않고 그저 판정하듯 말했다. 선우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늦잠 잤어. 수습으로 수요일 아침 같이 먹고 오늘 태권도는 아빠가 데리러 갈게. 담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엔 미리 알려주세요. 민지가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빠, 이제 진짜로 안 도망이지? 그는 딸아이의 눈을 똑바로 봤다. 안 도망. 점심, 선우는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이들 먼저 사과하고 싶어. 저녁에 시장 모서리 김밥집 가자. 유진의 답은 짧았다. 좋아, 짧게, 제 시간에. 막 리듬이 따뜻해질 즈음 유진의 폰에 익명 문자가 왔다. 우리 얘기합시다. 혼자. 그리고 민수학교 정문 사진 한 장. 척추를 타고 싸늘한 전기가 훑고 지나갔다. 전 남편인가? 아니면 유진은 침착하게 그 메시지를 준호에게 전달했다. 이번 주 학교 문 앞 네가 좀 지켜줘. 그리고 민자에게 말했다. 죄송해요. 조금 조심할 일이 생겼어요. 민자는 유진의 어깨를 가만히 눌렀다. 준비되면 말해. 그리고 혼자 가지 마. 이틀 후 반듯한 외모의 남자가 반찬가게 앞에 서 있었다. 모제 마스크를 쓴 프리랜서 기자였다. 선생님과 새 아이의 재기 이야기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요. 유진은 허리를 펴고 또렷이 말했다. 아이들 이야기는 팔지 않아요. 쓰려면
동네 김장과 어른들의 사과를 쓰세요. 그는 웃음을 비꼬았다. 드라마 없으면 조회수도 없죠. 준호가 문을 열고 나와 그 앞을 막아섰다. 드라마는 없지만 법은 있어요. 나가시죠. 그날 밤 유진은 배를 깎아 김치 양념에 넣으면서 마음이 요동쳤다. 민자는 옆에서 젓갈을 씻었다. 사람들이, 애들이 또 휘말릴까봐 겁나지.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빼내면 돼. 민자는 담담히 말했다. 약속문에 6번을 더 쓰자. 아이 관련 인터뷰 금지, 얼굴 노출 사진 금지. 선우는 문가에서 듣고 있다가 들어와 말했다. 지금 서명할게. 3. 세 번째 사과 수업. 용서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서연에게서 민자에게 메일이 왔다. 이사했습니다. 김치 잘 먹었어요. 비용 드릴게요. 민자는 답장을 보냈다. 첫 김장은 선물이에요. 좋으면 공동 김장 오세요. 뜻밖에도 그녀가 정말 나타났다. 크림색 니트를 입고 얇은 장갑을 낀 채 유진 옆에 서서 조심스레 물었다. 소금은 얼마나 넣어야 맞아요? 유진은 1초 망설였지만 미소 지었다. 한 줌, 귤 조금 짜 넣으면 덜 짜요. 민자는 둘을 일부러 가까이 세웠다. 김치가 한 한가리 가득 차자 선우가 계단의 모습을 드러냈다. 다가가지 않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미안합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 말을 보태지 않았다. 용서할 의무가 없는 사람의 방식 등을 두드려주지도 안아주지도 않지만 최소한 그 사람을 기억 속 최악의 자리에서 꺼내내린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날 밤 선우는 거실 거울 앞에서 치료 시간처럼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상처를 냈다. 지금 당장 지워달라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 남겠다. 옳은 행동을 반복하겠다. 상처의 중심이 더는 내가 되지 않을 때까지. 민수반에 우리 가족 발표 날이 왔다. 민수는 A 스램 도화지에 가족나무를 그려들고 단상에 섰다. 뿌리에는 약속문, 나무 몸통에는 안 도망. 가지마다 할머니 민자, 엄마 유진, 아빠 선우, 삼촌 준호, 민준, 민지, 민수가 적혔다. 한쪽 구석에는 옥상 옹기 3개가 햇볕에 말리고 있었다. 우리 집은 교과서랑 좀 달라요. 민수는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규칙이 있어요. 도장에서 매트 들어가기 전에 예 하고 인사하듯이 집에서도 그래요. 수업이 끝난 뒤 한 친구가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너희 아빠 유명하더라. 민수가 어깨를 으쓱했다. 넌 아빠가 한 명이지? 우린 3명의 어른이 서로 사과해가며 같이 있어. 친구는 말문이 막혔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담임은 수첩에 적었다. 아이, 감정에 이름 붙임. 모든 날이 순탄할 수는 없다. 어느 날 선우는 프로젝트 축소에 화가 난 채 정시에 귀가했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는 신발을 벽 쪽으로 툭 찼고 민지가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철 같은 침묵이 3분 멎어 있었다. 유진이 약속문을 가리켰다. 2번, 아이 앞에서 분노 들여오지 않기.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대서 10회 호흡을 하고 돌아와 허리를 숙였다. 아빠가 무섭게 해서 미안해. 민지가 눈을 깜박였다. 아빠, 나 비밀 있어. 나 무서울 땐 김치세기 해. 배추, 무, 파, 고추. 식탁 위로 웃음이 번졌고 화는 거품 걷듯이 사라졌다. 또 한 번은 유진의 전남편에게서 협박 문자가 왔다. 돈 내놔. 학교로 간다. 손이 떨렸다. 민자는 말했다. 지구대에 알리고 센터에 연결해. 혼자 견디지 말고. 선우가 내가 남자끼리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민자가 고개를 저었다. 싸움은 안 해. 정확히 이름 붙이고 협박, 서류로 대응. 결국 센터 도움과 접근 금지 임시명령으로 그 남자는 학교 앞에서 거품처럼 사라졌다. 본 김장날 민자네 옥상은 북적였다. 아줌마들은 빨강초록 수건을 질끈 묶고 남자들은 항아리를 나르고 아이들은 소금 바구니를 이어 나르며 놀았다. 이 회장도 얇은 패딩을 입고 나타나
사람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는 슬쩍 봉투를 내밀었고 민자는 바로 밀어 돌려줬다. 그날 일은 사람으로 받았어요. 돈은 안 받아요. 그가 웃었다. 그럼 동네 방송국 안전 김장 프로젝트는 받읍시다. 민자가 끄덕였다. 그건 받아요. 서연은 센터 봉사자 둘과 함께 왔다. 비닐 장갑과 아이 얼굴 촬영 금지 포스터를 들고 유진은 세척대를 안내하고 준호는 건조대를 조립했다. 선우는 등을 굽혀 한가리를 밀었다. 땀으로 등이 젖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심 모두가 보쌈과 막 담근 김치를 먹으며 막걸리를 돌렸다. 동네 라디오에서는 이 회장이 후원한 작은 방송이 흘렀다. 김장의 계절은 나란히 서는 계절. 아이들 몰래 촬영 업로드는 노. 이미 올렸다면 삭제하고 사과하세요. 사과는 행동입니다. 누군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민자 어머님, 한 말씀. 민자가 일어섰다. 10년 전엔 우리 집이 아픔을 저장했어요. 이젠 김치를 저장합니다. 한 한가리는 집에, 한 한가리는 마포 따뜻한 부엌으로. 추우면 오세요. 김치찌개 한 그릇에 밥 먹기 전에 어른이 먼저 자기 잘못을 이름으로 부르는 집입니다. 보슬비 같은 박수가 번졌다. 연말 부모 교육이 종강했다. 임소영 선생이 간단한 수료증을 줬다. 효력은 없는 종이 한 장이지만 선우는 수첩에 끼워 부적처럼 들고 다녔다. 그는 감정 예약을 배웠다. 화가 올라오면 아빠 5분 필요라고 말하는 법. 일정 재배열을 배웠다. 월요일 아침 회사가 회의를 꽂으면 전날 밤 준호와 교대하고 가족 단톡방 안 도망사에 한 줄 적는 법. 그럼에도 그는 길게 미끄러진 날이 있었다. 민지의 아리랑 공연을 놓친 날. 아이는 일주일 내내 연습했다. 민자 옆인 의자는 끝까지 비었고 뒤 무대에서 유진이 휴지를 건네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밤 선우가 집에 들어오니 식탁 위에 짧은 편지가 있었다. 아빠, 아리랑에는 아리랑이 3번 나와. 그중 한 번은 아빠 몫. 선우는 주저앉아 영상통화를 걸었다. 지금 아빠한테 아리랑 불러줄 수 있어? 민지는 맑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는 울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내일은 아빠가 선생님보다 먼저 갈게. 다음 날 그는 정말로 갔다. 15분 일찍 경비 아저씨와 나란히. 아저씨가 말했다. 약속 지키는 근육은 매일 써야 커져요. 선우는 웃으며 어깨를 굴렸다. 팔굽혀펴기를 하는 듯이. 12월 첫눈이 내렸다. 옥상에 줄지어 선 김치 한가리마다 라벨이 붙었다. 민지 약하게, 민준 깍두기 바삭, 민수 쪽파 추가, 유진 귤향, 준호 짭짤, 선우 노력 중, 하나 수남. 유진이 하나 라벨을 손끝으로 쓰다듬고 민자를 올려다봤다. 민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못다운 아이에게도 한몫 같이 앉혀. 누가 물으면요? 이름대로 말해. 우리 식구 몫이라고. 설 전날 밤 떡국이 상에 올랐다. 먹기 전 민자가 도장처럼 모두에게 큰절을 청했다. 1분 감사. 선우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여러 번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 유진. 내가 떨릴 때 외면하지 않아줘서. 준호. 내가 지적해도 화내지 않아서. 세 아이가 합창했다. 김치 감사. 식사 후 그들은 한가리 2개를 들고 동사무소 펀 따뜻한 부엌으로 갔다. 입구에는 새 간판이 달렸다. 마포 따뜻한 부엌, 과거 캐묻지 않음. 민자는 앞치마를 메고 새로운 엄마들에게 소금 뿌리는 법을 가르쳤다. 서연도 가끔 들렀다. 현미를 들고. 선우와 그녀는 사적인 말을 나누지 않았다. 시장 골목을 스치듯 고개만 끄덕이고 서로의 길로 갔다. 딱 예의 바르고 딱 안전하게. 2월 회사에서 선우에게 팀 이동을 제안했다. 덜 화려하고 더 꼼꼼하며 야간 접대가 필요 없는 부서. 급여는 조금 줄지만 시간은 안정적이었다. 그는 망설였다. 형,
어때? 유진이 물었다. 밤에 집에 있고 싶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선택을 해. 그는 그날 오후 바로 사인했다. 저녁,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빠는 이제 매주 목요일 김치찌개를 끓일 거야. 민준이 깡충 뛰었다. 아빠 요리 먹는다. 민수가 눈썹을 찌푸렸다. 근데 아빠 먼저 맛봐. 지난번처럼. 모두가 웃었다. 선우가 손을 들었다. 모든 피드백 수용, 변명 금지. 주말, 이 회장이 반찬 가게로 찾아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축하합니다. 아이 안전 김장 프로젝트, 구 지원 1년 연장. 민자는 양손 가득 배추를 헹구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 회장님은 김치찌개 한 그릇. 그가 웃었다. 나는 맛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방식 때문에 옵니다. 늦은 밤, 현관 밖 눈발이 반짝였다. 재상 위 향이 옅게 피었다. 민자는 갓 끓인 김치찌개를 올리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집이 요즘은 다른 소리로 시끄러워요.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애들이 무서울 때 김치 이름 세는 소리, 상담실에서 모래시계 뒤집는 소리. 오고 있어? 응. 가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실제로 지켜지는 소리. 작은 초 하나를 더 켜며 그녀는 아주 낮게 속삭였다. 완벽하진 않아도 박자를 지키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오래전 남자의 미소가 들리는 듯했다. 그래, 계속해. 부엌벽에는 가족 약속문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이제 6번 조항이 검은 매직으로 더해져 있다. 아이, 관련 인터뷰 금지, 아이 얼굴 사진 업로드 금지, 실수했으면 즉시 삭제 사과. 옆에는 설날에 찍은 가족 사진, 한복을 차려입은 민자의 복숭아빛 저고리, 유진의 비취색, 환히 웃는 새아이, 선우와 준호는 태권 도장처럼 서로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있다. 누구도 다시는 실수 안 해, 라 말하지 않았다. 다만 실수하면 빨리 고친다라고. 옥상 위 김치 한가리들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한가리마다 이름이, 이야기들이, 약속들이 붙어 있었다. 밤바람이 스치면 뚜껑이 아주 작게 울렸다. 다시 고르게 뛰는 심장처럼. 그리고 누군가 이 집이 가족 드라마를 어떻게 건넜냐고 물으면 이들은 호텔 연회장의 소란을 들려주지 않을 것이다. SNS에 떠들썩한 글도 아닐 것이다. 대신 김치찌개 한 그릇을 내어놓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은 뒤 벽에 액자를 가리킬 것이다. 안 도망. 불을 지키듯 박자를 지키는 일, 박수는 필요 없다. 다만 매일 하면 된다.